안녕하세요. 택시 운전사입니다. 지난번에 택시 운전 도중 저를 유혹하는 아줌마랑 모텔에 들어가서 아줌마가 샤워하는 동안에 옷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도망쳤다는 사연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다들 재밌다고 해주셔서 용기를 내서 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운전 짬밥만 25년 가까이 되다 보니 정말 사연이 엄청 많지만 재밌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 몇 개 적어봅니다. 지금은 개인 택시를 몰고 있지만 저도 한때는 회사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회사 택시는 주간, 야간으로 나눠서 운행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야간에 손님이 더 많아서 산악금을 채우는 데도 편하거든요. 하지만 야간 운행은 그만큼 힘든 점이 많아요. 일단 취객이 많아서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고 손님이 모르는 길로 가면 왜 길을 돌아가요? 이러면서 시비가 붙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 야간 운행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죠. 그놈의 돈만 아니면 솔직히 주간 운행이 더 편합니다. 처음엔 저도 야간 운행을 많이 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간 운행으로 바꾼 적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주간 운행 도중에 참 보기 드문 손님을 한 분을 태웠어요. 태우기 전엔 몰랐는데 이미 낮술에 얼큰하게 취했더군요. 솔직히 내리라고 할 수도 없어서 어디까지 가냐고 했더니 우리 집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우리 집이 어딘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우리 집도 모르면서 택시를 하냐? 이러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더군요. 기분 같아선 야, 넌 우리 집 아냐? 이러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낮술 먹고 취한 사람에겐 통하지 않을 게 뻔해서 그냥 꾹 참았습니다. 손님 덩치도 꽤 커서 끄집어낼 수도 없었죠. 어쩔 수 없이 근처 지구대로 갔습니다. 경찰이 취객을 보자마자 혀를 차더군요.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경찰이 취객에게 내리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경찰 말은 또 엄청 잘 듣는 거예요. 발딱 일어서더니 택시에서 내리는데 내리자마자 바지를 벗더니 여보 나왔어 이러는 겁니다. 자기 집인 줄 알았나 봐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경찰이랑 저랑 어이가 없어서 껄껄하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손님은 웃기기라도 하죠. 어떤 손님은 취하면 뒷자리에서 거의 들어누워서 발로 운전석 자리를 마구 찹니다. 운전하면서 엄청 거슬리고 아프고 기분 나쁘죠. 근데 꼭 야 운전 똑바로 해 라고 욕을 합니다. 거기에 더 진상 중의 진상은 핸들을 꺾으려고 하는 취객들도 있다는 거예요.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왜 멀쩡한 핸들을 꺾어서 같이 죽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취객이 타면 정말 골치 아파요. 힘으로 하자고 같이 쌍방폭행으로 엮어서 골치 아프고 회사 택시 경우엔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만큼 손님을 또 못 태우고 그만큼 산악금을 내질 못해서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 꾹 참고 경찰서로 인계를 하는 게 최고죠. 하지만 그 후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택시를 해야 하나 라며 괜히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운행할 땐 이런 손님도 있었어요. 젊은 커플이었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온갖 애정 행각을 하더군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엄연히 택시 안도 공공장소인데 좀 너무하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한마디 했다간 시비만 붙으니 아무 말 없이 얼른 목적지에 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여자친구 핸드폰을 보게 됐는지 갑자기 야, 이 자식하고 아직도 연락해? 내가 이 자식 만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여자에게 욕을 퍼붓는 겁니다. 불과 1분 전만 해도 지구가 사라져도 오직 사랑하는 건 너뿐이라면서 서로 만지작거리고 비비고 난리였는데 문자 하나로 분위기가 180도 바뀐 거죠. 남자가 화를 내니까 여자도 지지 않고 야, 네가 뭔데 내 친구 욕을 해. 그 남자애랑 이상한 관계 아니거든? 참 웃겨. 이렇게 따지니까 갑자기 남자가 여자의 뺨을 때리고 여자도 남자 머리를 잡아서 땡기고 뒷좌석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린 겁니다.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구대로 또 갔죠. 경찰이 내리라고 하는데도 그 커플은 서로 욕하고 치고 패고 핥히고 난리 부르스를 쳐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애는 저런 짓 안 하고 다녀야 할 텐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택시 운전하면서 돌을 닦는 기분이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약과예요. 정말로 운전하면서 큰일이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 택시를 몰 때 생긴 일이니까 벌써 세월이 좀 지난 일인데요. 그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다가 그쳤다가 어쨌든 엄청 기분 나쁜 날씨였어요. 손님도 없고 대부분 기본 요금 손님이라 고만고만한 거리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이러다가 산악금도 못 채우겠구나 걱정이 되더군요. 근데 어떤 여자 손님을 태웠는데 마침 장거리 손님이었어요. 한번 태우고 나면 산악금 채우고도 남을 거리였죠. 근데 말투가 조선족 같았습니다. 조선족이든 일본인이든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어차피 돈만 제대로 주면 저한텐 VIP 손님이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까지 가냐고 물었더니 장거리하고도 더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횡재를 한 거죠. 그래서 전 빗길을 뚫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머릿속으론 일단 손님을 내려주고 거기서 손님 한 명 태우고 오면 오늘 산악금 채우고 몇만 원 남겠네. 나름 계획까지 세우면서 신나게 달리고 있었죠.
그땐 내비가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실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매립형 내비를 주로 쓸 때여서 저는 정해진 코스대로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초행길이다 보니 내비가 가르는 대로 군말 없이 가고 있었죠. 근데 뒷자리에 앉은 여자 손님이 어눌한 목소리로 아저씨 이 길 맞습니까? 이러더군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초행길이라서 지금 내비대로 가고 있어요. 혹시 빠른 길을 알고 계시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며 친절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더군요. 속으로 별 싱거운 손님 다 보겠네 생각하면서 열심히 목적지까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갑자기 이 여자 손님이 저기 아저씨 제가 돈을 깜빡하고 두고 왔습니다. 이러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니 여기까지 와서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미터기만 해도 4만 원이 넘는데 제가 짜증을 좀 내니까 그 여자는 핸드폰에 카드를 넣어 놓은 줄 알았는데 깜빡했다며 지갑도 두고 와서 어쩌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이 여자를 지구대로 넘겨버릴까? 아니면 재수없는 셈 치고 당장 내리라고 해버릴까? 제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멈칫하니까 조선족 여자는 마치 제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다 안다는 듯이 아저씨 미안한데 경찰서에 나 넘기지 마세요. 경찰서 가면 나 한국에 못 있어요. 이러더군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아저씨 그럼 내가 돈은 없지만 다른 걸로 대신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 좀 놀랐습니다. 돈도 없는 조선족 여자가 그것도 불법 체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뭘로 택시비 4, 5만 원 낸다는 건지 순간 궁금했습니다. 뭐요? 반지나 목걸이라도 주시게요? 그랬더니 조선족 여잔 씩 웃으면서 알면서 왜 그래요 아저씨? 편한 대로 가요.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지난번 사연을 보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결코 이런 일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 그 보아하니 남편이 있는 아줌마 같은데 이상한 소리 계속하면 경찰서로 갈 겁니다. 어떻게 돈이나 빨리 줘봐요.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조선족 여자는 나 같은 여자 싫습니까? 이러더군요. 말하는 투가 일부러 노리고 무임승차했구나 이런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그래서 핸들을 꺾으면서 아줌마 내가 다른 길은 몰라도 요 근처에 경찰서 있는 건 알거든요. 그냥 이참에 경찰서 가서 한국 콩밥 좀 드시고 아줌마 나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선족 여자는 깔깔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사람을 몰라봤네요. 지금 전화해서 돈 갖고 나오라고 할게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디로 전화를 걸더군요. 누군가랑 통화를 하더니 저한테 주소를 불러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사는 곳인데 거기로 가면 택시비를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미터기는 5만 원 넘게 나왔고 교대 시간은 다가오더군요. 5만 원 넘게 받고 바로 차를 쏘면 대충 교대 시간에 맞겠구나 생각만 하고 주소지를 내비로 찍고 달렸습니다. 솔직히 그때 수상한 걸 눈치챘어야 됐는데 그놈의 돈이 뭔지 그 생각만 하느라 눈치를 못 챈 거죠.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주소지로 가는데 뭔가 구불구불하고 시골길을 꽤나 들어가는 곳이더군요. 가면 갈수록 비포장 도로가 많아지고 민가도 점점 드물어지는 겁니다. 괜히 불안한 마음에 아줌마 이 길 맞아요? 물어보니 저도 처음인데 어찌합니까? 가기만 하면 돈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세요. 하긴 그 말이 맞긴 한데 정말 불안하더군요. 그래서 전 차를 멈추고 저기 아줌마 아까 그 친구분 전화번호 좀 줘봐요. 내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 전화해서 이 길이 맞는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조선족 아줌마는 저를 슬쩍 흘겨보더니 그냥 제 폰으로 하세요. 이러면서 폰을 건네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흔적을 안 남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큰 의심을 안 했기 때문에 조선족 여자 전화로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기만 기다렸죠. 그런데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심장이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저를 조선족 아줌마로 착각했는지 빨리 데려와 준비 끝내놨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겁니다. 보통 같으면 왜 이리 안 와? 택시비 준비해놨어 라고 하는 게 맞는데 빨리 데려와 라고 말하는 걸 듣는 순간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멍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죠. 그랬더니 조선족 여자가 왜요? 전화 안 받아요?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순간 여기서 살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얼른 산속이라 잘 안 들리는데요. 어차피 내비상으로는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 있다가 전화하면 되죠.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잠시 어깨를 쫙 펴는 척하면서 머리를 굴렸죠. 이 여자 따라갔다간 왠지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 근데 사람이 극한의 긴장감을 갖게 되니까 머리 회전이 엄청 빨리 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자동차 기어를 피해 놓고는 살짝 악셀을 밟아서 자동차가 공회전하게 했습니다. 몇 번 공회전을 하면서 들으라는 듯이 차가 짖는 게 빠졌나? 이렇게 난감해하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선족 여자는 비가 와서 길바닥이 안 좋은가 봅니다. 택시비 준다는 친구 집에 다 온 것 같은데 하필이면 이럴 때 참 이러더군요. 등에서 땀은 나고 여기서 얼른 벗어나 놔야겠고 그래서 전 저기요 정말 미안한데 차를 뒤에서 좀 밀어주면 안 돼요? 제가 세탁비는 드릴게요. 그랬더니 조선족 여자는 그 여자한테 그러는 거 실례 아닙니까?
이러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미안한 척하면서 살짝만 믿어줘요. 내가 세탁비 2만 원 빼드릴게. 이렇게 살살 달랬죠. 그 말에 조선족 여자는 어쩔 수 없던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더군요. 그리고 차 뒤로 가길래 얼른 기아를 뒤로 놓고 냅다 달렸습니다. 룸미러로 보니 조선족 여자가 어이없던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계속 길을 따라 택시를 몰고 가보니 10분 후쯤 허름한 창고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창고 앞에 웬 건장한 남자 두세 명이 서 있더군요. 근데 제가 휙 하고 지나치니까 저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내비게이션은 계속 목적지를 지나쳤다고 경고음을 보내는데 혹시나 그 사람들이 쫓아올까봐 차마 뒤를 보질 못하겠더군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비오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조선족 여자 말만 믿고 그 창고 앞에 차를 세웠다면, 혹시나 돈 받겠다고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날 회사에 가서 이 이야기를 동료 기사들에게 했더니 다들 이야, 안 쫓아가길 잘했다 며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사님은 옛날에 현금으로 택시비를 받을 땐 뒷좌석에서 칼을 들이대며 돈을 뺏어가는 강도도 많았고, 바카스를 줘서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계속 설사가 나와서 차를 세워놓고 화장실을 다녀왔더니 그 사이에 손님이 택시를 몰고 도망간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일이 그때보다 더 무섭다고 하더군요. 하긴 제가 그 창고에 들어갔더라면 돈이 아니라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비가 오는 날이면 야심한 시각에 혼자서 택시를 잡는 여성을 좀 피하거나 경계하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저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또 사연 보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시고 열심히 달리는 택시기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